저는 지금의 현 상황을 매우 좀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과정부터 또 정권 초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동안 국민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무책임한 정치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 노정되어 와서 쌓여왔던 그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한 번에 터져나오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뭐 보수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그 내용은 참 맞는데, 이 지적들이 한 1년 전 이렇게 전당대회에서부터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가속화될 때 그때부터 좀 나왔으면은 당이 좀 다른 모습이었을 거고 저도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당무 개입부터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당무 개입의 흔적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지적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정법 위반 문제까지도 다룰 지경까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정법 위반이라는 어떤 겁니까?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과거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탄생시키는 그 과정에서 당신 100%라고 하는 당원을 바꾼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때도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그 카톡에다가 당시 김기현 후보를 밀면서 개입을 했던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뭐 그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나 이런 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법에도 보면요, 그 정당의 경선에 개입할 때, 당대표를 선출할 때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처벌 규정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공직선거법을 들이미니까 권성동 그 당시 그 의원 같은 이 법률가 출신들이 아니 그거는 뭐 총선이나 이런 거랑 관련 없으니까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최근에 김기현 대표를 불출마 종용했다라는 한겨레의 단독 보도가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것은 권성동 의원의 말에 의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 개입으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규정에 의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은 사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던 검사가 바로 특검팀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경선 개입, 여론조사 한두 번 돌린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당 대표의 지역구를 출마하지 말라라는 이런 조정까지 하는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법상 가장 중한형에 저는 처해야 될 사안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이게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또 정권을 획득한 지가 지금 1년 7개월 만에 비대위가 이제 세 번째 예고되어 있습니다. 조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 그리고 지금은 땡땡땡 비대위가 될 텐데,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세 번째 비대위까지 가고, 자신이 또 밀었던, 그리고 실제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승부 조작까지 하면서 결국 경기에서 이기도록 했던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축출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정치가 비정하다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안 소장님. 글쎄, 이럴 때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이 있죠.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 뭐 비속어는 아니니까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집권 여당이란 자가 곧에서. 저는 신기 변호사 말씀에 100번 1000번 공방하는 게요.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저는 용산 집무실의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러다가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압박했다는데, 이준석을 쫓아내고 당대표 선거에 차례로 개입해서 모두 주저앉히고 아예 안철수는 낙선 공작까지 하다가 안철수가 오죽하면 대통령실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생경제운수도 따로 고발해놨어요. 당연히 검경은 눈치 보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 않게 지금 정당 내부 경선에 개입하고 총선에 개입했거든요. 이건 대통령직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위헌 위법 사태이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 가면 재판관들이 이게 팩트로 확인이 된다면 박정훈 수사단장 수사 열심히 하고 수사 열심히 했더니 전화해가지고 경로해가지고 왜 사단장을 처벌해? 해서 국방장관이 회의에 나가려다가 뒤로 회군해가지고 회의하고 경북 경찰직 가 있는 수사 서류를 법에 하면 즉시 접해낸 서류를 다시 뺏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런 사례. 그 다음에 정당 내부 경선에 끊임없이 불법적으로 하고 아예 선거에도 못 나가게 하고 대표도 지 마음대로 안 치는 사례. 이건 당장 탄핵감입니다. 이거 아니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하고 지켜보는 분도 있고 곧 있으면 총선이니까 그때 심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당장 끌어내려도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우리 신규 변호사님처럼 탈당하신 분이 탈당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1년 7개월이나 됐는데 지금 그 짓을 1년 7개월 내내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윤재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후할 때 야 45도로 고개를 숙이고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저 사진인데요. 지금 안진걸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어저께 물론 저게 뭐 진심을 담아서 대통령 수고하셨다고 인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묘한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인사를 받는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참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보통은 제가 약간만 덧붙이면요. 보통은 당내 분란을 막 자기가 야기하고 자기도 미안하고 엑스포 된다고 했다 온 국민 희망 고문하고 그러면 아무리 부하라더라도 부하도 아니지만 사실은요. 대통령 원내대표가 대통령 부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하다 하더라도 쭉 전하면 보통은 저를 받는 상사도 아이고 이렇게 같이 숙이는 게 또 예의고 미덕입니다. 아주 본인이 그냥 상황이에요. 지배자예요. 지배자 뭐 나폴레옹이라도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회의 순방 다니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당대표 그냥 날려버리고 세 번째 날리고 저는 그냥 온 국민의 봉기를 촉구하 호소하는 것으로 답을. 자, 저 장면을 보면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는 대통령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정반대의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에서는 불능 조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불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 그 계약은 무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효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데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까 정당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 정당법 위반 부분에서는 지난 2월 달에 경선을 했잖아요. 그 경선을 할 당시에 정당법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49조에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힘 가진 사람들이 협박하고 하면은 처벌이 받는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이해 유도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리를 줄 테니까 뛰지 말아라라고 거래를 하면은 처벌되는 조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와 있고요. 이건 이제 경선 때 얘기고 지금 얘기로 돌아와서 보면은 김기현이라고 하는 현직 당 대표입니다. 울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다음에 이제 뭐 공천을 진두지휘할 사람 아닙니까? 쉽게 말해 공관위원장도 임명하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나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조항으로 처벌받았냐면요. 공직선거법 57조의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이 있고요. 86조에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요거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이 부정선거 운동죄인데 징역 3년 이하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을 몇 지역에 대해서 돌려본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에 처해달라는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 사안은 어느 한 지역구를 돌려본 정도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최고 책임자를 아예 힘으로 눌러버려서 못 나가게 만드는 그런 정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하고자 했던 그 정의의 기준, 이 기준이 내로남불을 쓰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게 모두 공이 적용된다라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대입을 한다면은 전 윤석열 대통령 법정 최고형의 처해도 모자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확인은 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제 순방길에 실제로 전용기 안에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전화한 대상이 누구인지 뭐 김기현 당대표에게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사퇴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만약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거나 직접 그 김기현 대표에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의 뜻이 전달되는 것도 똑같은 범법입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의 구성 요건의 주체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 전원 다 공무원이거든요. 예. 누구라도 하나 인볼브가 되거나 개입이 되면 요 조항에 다 처벌을 받는 거고요. 예. 지금 한겨레에서 단독 보도가 된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직접 불출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문제고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사실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사실 확인이 된 걸 전제로 해서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처벌 조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는 엄중하게 좀 책임들을 다 물어야 될 사안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